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트레이더 정우입니다. 자, 오늘 XRP의 가격 역시나 3,32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리플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여러 뉴스들도 가지고 왔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은 투자자 분들에게 가격이 오를 때마다 불안감이 들기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감정이 아니라 역시나 정보와 어떤 흐름이냐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가격대가 의미가 있는 가격대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XRP, 리플을 둘러싼 가장 큰 최근의 변화는 제도권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이 역시나 커지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과거 몇 달 동안 스팟 XRP ETF 신청이 여러 번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리플이 단순히 암호화폐 코인이 아닌 공식적인 투자 자산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런 기대감 자체가 제도권과 기관과 일반 투자자까지 아우르는 수요층 확대라는 의미입니다. 자, 만약 이 흐름이 실제 자금 유입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지금의 코인 시장의 구조는 크게 바뀔 수가 있어요. 한편 전체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거시경제적인 변수가 회복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금리에 대한 유동성, 그리고 거시경제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리플은 단순한 실적이나 기술적인 재료보다 제도권 변화와 시장 분위기에 더 크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고, 그만큼 이 기회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왜 기회가 발생하냐? XRP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재료들, 상승을 위한 재료들이 여러 가지 있는 상태인데 거시경제적인 흐름에서 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승을 위한 재료들이 사라진 것이냐? 언젠간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영이 되는 시기 자체가 거시경제에 대한 변수가 사라지는 시점이고, 뭐 우리가 흔히 뉴스를 봐서 알잖아요. 뭐 지금 시장이 역대급으로 장이 안 좋다, 그리고 뭐 증시가 안 좋다 하는데, 증시는 좋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형태, 증시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유동성이 만들어지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죠. 거시경제적인 흐름에서 돈이 돌고 도는 형태인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금이 돌아오기 시작할 때 이런 상승에 대한 호재들이 다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XRP의 본래 가격대까지 찾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에 대한 부분인데, 좀 단기적인 부분과 장기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이 3,300원대 구간은 지난번에 저항 라인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거래량이 발생을 했던 구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지지 라인이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지금 구간대 3,300원대를 지켜주다가 거시경제적인 흐름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을 때 다시 한번 이때 횡보했던 가격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놀겠죠. 그러다가 이제 ETF라는 호재가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ETF에 대한 호재가 어떤 느낌이냐면, 단순히 한 번에 가격을 띄울 수 있는 호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자금의 유입이 가능해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통로 역할. 그래서 이제부터는 XRP가 오르는 게 거시경제적인 변수들에서 회복이 되면서 이 가격대 위로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죠. 왜? 기관들의 유입이 계속 일어나니까. 자, ETF 뉴스로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갔던 건 기대감이었습니다. 기대감. 실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 이 기대감은 우리가 갖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하는 사태가 나왔던 거고, 실제 ETF 승인으로 자금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면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를 수밖에 없게 되게 오릅니다.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조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기대감으로 올랐던 차트보다 훨씬 더 구조가 탄탄하게 형성이 되고요. 탄탄하게 형성되고 지속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인 상승을 보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올라주지 못해도. 그 이후로 비트코인 ETF 시절 때를 설명을 드렸었죠. 비트코인 ETF가 됐다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연일 몇 퍼센트씩 올라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관들이 들어올 때 올라간 거예요. 그 결과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였고, 가격대가 꺾이지 않는 좀 탄탄한 흐름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XRP 또한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ETF로 한 번에 안 올라줘서 짜증난다, 왜 ETF가 되는데 안 올랐냐 라는 말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기대를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근데 실제 유입은 그렇진 않았다. 유입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구조가 완성이 될 것 같다. 이 부분이 이번 XRP 시장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XRP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이냐,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려 보자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ETF 또는 제도권 투자 상품이 정식적으로 자리를 잡고 기관 및 중대형 자금이 서서히 유입되기 시작하면 기존의 코인 시장 참여자뿐만 아니라 금융 투자자, 그리고 연금 펀드, 기관 투자자 등 폭넓은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흐름만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이런 저평가 구간에서 충분히 중기 그리고 장기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거시경제 리스크의 완화와 시장의 회복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오고 여기에 유동성 확대까지 맞물리게 된다라고 하면 코인 시장 전반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때 리플은 제도권에 대한 기대감과 코인 시장 랠리라는 두 흐름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전체 시장 사이클과 제도권의 흐름이라는 조건이 맞물리기 시작하면 리플은 더 강하게 반등할 수가 있어요. 자, 시나리오 세 번째, 조정 후 다시 재정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상승이 즉각적으로 폭발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가 잡게 되고 유동성과 그리고 채택 그리고 제도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면 리플은 단기 코인이 아닌 중장기 투자 자산으로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급등보다는 안정 그리고 재평가의 흐름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에서 가치로 이동하는 형태의 투자 대상이 됩니다. 자, 이해력이 빠르신 분들이면 제가 전반적인 흐름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바라는 거는 급등입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지금 XRP 투자자 분들이 최근에 유입된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XRP가 한 번에 엄청나게 올라줬던 경험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확실한 호재가 있을 때 뭐 SEC 소송이나 SEC 소송 승소나 뭐 벌금형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됐을 때도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유입된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자꾸 그냥 안 올라줘서 짜증난다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맞긴 하죠. 근데 안 올라서 짜증난다, 그냥 잡코인이다 이래버릴 거면 왜 XRP에 투자하는지 그 부분이 좀 의문이라는 거죠. XRP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고 우리가 투자자분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뭔가 말이 안 맞는 얘기들이 들려오는 게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서 XRP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스스로에 대한 목표가도 좀 정해 놓으시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세워 놓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시나리오를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 장기적으로는 좋을 거라는 마인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거를 자꾸 망각을 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지루하니까. 뭐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심리에 대한 부분도 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리 컨트롤이 무너지면 실제로 수익이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만의 심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나 아니면 공부를 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XRP 언제 움직일 거다라고 딱 말씀드리면 그거는 너무 억측이고요. 오히려 그래서 재료들을 봐야 되는데 나올 수 있는 뭐 금리 인하라든가 그리고 XRP로 인한 기관들의 유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나올까 말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언제 나올까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언젠간 나온다. 언젠간 나오게 되면 올라갈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열불 내고 성질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잃고 있는 거예요. 심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부분을 반드시 알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짜증난다,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XRP는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 지금부터 코인 시장이 반등하게 되었을 때 한번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다른 알트코인들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시는 것 또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XRP는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코인 시장이 올라올 때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드를 키워줄 수 있는 종목들도 담고 있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어떤 애들이 그러면 시장이 반등하게 됐을 때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냐? 자, 우선은 9월 5일에 네이버와 두나무가 지분 교환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두나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업비트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두나무 측에서 밝히길 내달 하순쯤, 그러니까 다음 달 말쯤에 11월 말쯤에 네이버와 포괄적 주식 교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니라 국내 최대 포털과 국내 최대 거래소가 서로 이해관계로 묶인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코인에 대해서 딱히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던 네이버 그룹이 코인에 한번 제대로 올인해 보겠다, 이런 말인 겁니다. 자, 이게 보통 규모가 아닌 거죠. 자, 여기 기사에서 보면 양사 합병으로 인해서 단일 최대 주주는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2대 주주는 기존의 대주주였던 네이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직접적인 지분율 외에 실질적 지배권은 네이버가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 신사업에 적극 도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네이버가 주도하고 있는 신사업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지금 네이버가 가장 미친 듯이 가져오고 싶어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싶어하는 분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AI예요. 자, 오늘 11월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비롯한 네이버의 최신 기술과 플랫폼 전략을 공개하고 업계 파트너와 교류하는 컨퍼런스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어요. 자, 또 볼까요? 자, 네이버가 현재 가지고 있는 AI인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지금 네이버는 AI 산업을 점유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네이버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기업과 지분 교환을 통한 지배권을 얻어왔고 국내 AI 시장의 파이를 가져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업비트 거래소 내에 네이버와 관련된 혹은 네이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AI 계열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서 네이버가 앞으로 업비트를 통해서 밀어줄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본격적인 지분 교환이 시작되는 11월에 미친 듯이 폭등 모멘텀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코인을 하나 발굴을 해왔습니다. 자, AI 코인 중에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고, 그리고 업비트에 상장해 있고,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코인은 현재 이 코인이 유일합니다. 자, 차트상으로도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9월 5일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갑자기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더니 다음날에 다시 빼버리는 흐름을 2번 연속으로 보여줬습니다. 현재도 빠지고 있어요. 자, 뭔가 이상하죠? 한동안 거래량이 쭉 끊겼던 코인인데 갑자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날부터 매집이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 이상하리만큼 개미털기가 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매집을 좀 급하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개미털기가 빨리 나온다라는 거는 좀 시간이 없다. 지지부진하게 횡보시켜서 개미들을 떨굴 생각이 없다. 우리는 좀 급하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에서 아직 시세가 제대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상장한 이후로 시세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계속 매집만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던 코인입니다. 자, 그만큼 시세가 나오게 되었을 때 정말 앞으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시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호재 없이 차트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장하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는 흐름을 보여준 다음에 바닥 구간을 지지하고 거래량이 나오고 급등하는 코인들이 많은 걸로 봐서 차트만 봤을 때도 좀 괜찮은 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만 보더라도 사실 개인적으로 매수를 좀 진행해 봤을 코인이라서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그리고 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손을 잡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 네이버는 신사업으로 AI 분야를 깊게 파고 있어요. 지금 업비트에는 AI 코인들이 시세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두 개의 회사가 동시에 밀어주는 AI 코인이 있다. 그 코인은 단순히 시장 트렌드를 넘어서 네이버 생태계와 업비트라는 거래소 파워를 동시에 받는 수혜 코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이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영상에서 공개할 수는 없는 이유가, 여기 차트 흐름처럼 또다시 개미털기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너무 많은 수급이 쏠린다면 차트가 실질적으로 좀 바뀌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급등 일정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전달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신청 절차가 엄청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번호, 혹시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 있을까봐 한번 읽어드릴게요. 010-5872-7811 010-5872-7811로 AI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A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코인명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코인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도 이 정도의 호재는 거의 처음 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난 기회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코인인 만큼 정말 최소한 상장가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692%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고요. 저는 호재의 규모상 거의 100배 상승의 모멘텀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아보셔서 코인 시장 졸업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고 구독자분들께 제가 드리는 큰 선물이니까 꼭 받아보시고 수익 크게 내셨다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전달해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본격적으로 급등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11월 말부터입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만 확실하게 인지시켜드리고,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트레이더 정우였습니다.